입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일 끝이 납니다. 사실 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참 이 젊은 세대들을 뭐 씹다 버린 껌처럼 맨날 저렇게 이 꿀만 딸딸 빨고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마 다시금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대표 경선에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된 어떤 이 당의 입장 변화 뭐 이걸 아마 촉구한 거 있는데 감독님 그 영상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2023년 7월 갑작스러운 폭우 상황에서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최상병 특검이 당시에 정말 이 해병대를 등을 돌리게 만들고 그렇죠. 젊은 층을 국민의힘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젊은 층과 이 해병대는 원래 아주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완전히 이 사건으로 이제 배척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참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앞으로 뭐 대표 나와서 하나 하면 그래도 이 김용태는 좀 젊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송원석이 나와서 저걸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깝깝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일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7월 1일 화요일에 지금 전국위원회 소집해 놨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것 같은데 이제 구인난으로 김용태 후임 비대위원장은 구하지 못하고 송자, 언자, 석자 쓰시는 이분께서 그 겸임을 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셀프 대관식이에요. 참 이게 결국 국민의힘이 또 한 번 젊은 이를 데리고 와서 그냥 겉으로 쓰다가 또 이제 그냥 버린다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며칠 전에 아마 이 국민의힘 내 어떤 세미나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점점 없어집니다. 보수 지지층들이. 왜냐하면 매년 한 30만 명 이상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보수 지지자분들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중도층이 많은 게 그나마 이제 2030인데 2030마저 이제 저렇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열렸던 국민의힘 세미나에서 했던 그 김영준 교수, 배재대 석좌 교수인데요. 그분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한 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35만 명씩 나오거든요. 그 대선 때마다 우리 표가 165만 표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80% 득표라고 생각하면 몇만 표 날아갑니까? 이걸 어디서 불충해 오느냐 이거지. 우리는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20, 30대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반대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40, 50대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 국민의힘이냐. 2097년도 IMF 때 10대가 지금 40대가 된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대, 30대가 지금 50대가 된 거예요. 자신이 가장 경제적으로 고통받았을 때의 정부가 바로 보수 정권입니다. 그게 다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전교조 받아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관련돼서 뭔가 정말 이 국민의힘이 예상치 못하는 확실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이슈를 전환시켜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회자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니스를 보면은 40대, 50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뭡니까? 부동산 문제고, 육아 문제고, 교육 문제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이제 김영준 교수도 분석을 했지만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깊숙이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단적인 예가 바로 그저께 발표한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말 이제 20대 30대는 이제 집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국민의힘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있어서 전혀 주도권을 상실하고 그들 편이다, 우리 편이다 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35살 이제 한 김용태 야 이제 너 다 써먹었으니까 나가 이제 쫓아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이제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요. 그 부동산 그 긴급 처방 내놓은 거는 그 충격요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갭 투기를 전면 차단하는 건데 실거주 목적으로만 6개월 내에 거기로 이제 주소 이전을 해야 되니까 실거주 할 사람들만 살아 뭐 그런 건데 사실 그 30대 그러니까 40대 30대 뭐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전세 끼고라도 사놔야지 나중에 그거 뭐 해갖고 자기 집으로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그 연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맞아요. 잠실, 삼성동, 대치동, 그 청담동, 잠삼대청 여기만 토지가 있던 거를 풀어버렸잖아요. 다 풀어버렸죠. 그래갖고 그게 그냥 부작용이 나왔고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까지 토제 지역으로 해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갭 투기를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은 젊은 층이 집을 갖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진입한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이걸 하긴 하지만 집값이 이게 예사롭지 않으니까 하긴 하지만 그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약점을 잘 파고 들어가고 뭐를 해 봐야 되겠죠. 우리 송 변호사님 40대죠. 그렇죠. 네. 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요. 일단 그 소득과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못 받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응급적으로 수요에 관한 대책을 쓸 수는 있어요. 공급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는 빵하고 달라서 굽는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짓는데 최소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6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놓으면요. 이게 지역에만 풍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규제 지역,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걸 지정하면은 풍선 효과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6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끊어놔도 풍선 효과는 생깁니다. 왜? 6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한 9억 원에서 10억 원 되는 정도 구간까지 이쪽으로 앞으로 수요가 몰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 초반에 이렇게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학습 효과에 기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부동산 문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많이 오르더라. 그리고 그때 내가 집을 못 사서 소외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포모가 발생하는 겁니다.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집을 안 사면은 이 자산 상승 대열에서 탈락할 것 같은 그런 공포심과 조바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6억 원이라고 하는 구간으로 일률적으로 끊었어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은 9억 원, 10억 원 그 이하의 구간이라도 사놓게 됩니다. 앞으로 보면은 이 가격 구간대에서의 풍선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어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정권은 아주 그 정교한 공급 대책을 내놔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2015년부터 2021년까지요. 서울 수도권의 연평균 신규 아파트 착공 물량이 1년에 21만 5천 호였어요. 금년에는 아주 많이 지어도 한 12만 호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요 공급에서 심하게 언밸런스가 나 있어요. 지금 공급 대책을 빨리 내놔야 수요 대책으로 잠시 응급으로 벌어놓은 시간을 가지고 뭔가 처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도 허가해줬잖아요. 녹지 지역인데 4단계 용도 변경 종상향을 해가지고 거기 50m짜리 옹벽이 있는 데를 아파트를 짓게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도 공급을 했던 사람이 왜 못해요? 서울 수도권 공급 대책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당 대표면 지금 오늘 휴일날 네. 저는 이 관련된 의원들을 좀 소집을 해서 그럼요. 긴급 대책을 네. 좀 뭔가 논의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우리의 뉴스는 무슨 뭐 김민석이 어떠니 뭐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분들의 가장 관심이 바로 이런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로텐더홀에서 그냥 저기 뭐 스타벅스 커피 먹고 김밥 먹으시면서 선풍 켜고 그 텐트 쳐놓고 뭐 이 농성하시는 그런 분들 그거 하지 말고 그렇죠. 진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좀 이 논의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의견을 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우리의 문제를 좀 알고 느끼고 있구나.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고 그거에 이제 나중에 지지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그 감독님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모 의원들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앉아갖고 그냥 선풍기 켜놓고 농성한다고 해봤자 그건 뭐 해결될 기미가 없잖아요. 지금 아까 김영준 교수가 지적한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누가 접근해서 해결하느냐. 네. 저는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그 매입자의 경우에는 요번에 그 긴급 조치에서 조금 이 예외를 둔다든가 뭐 네. 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좀 맞춤형, 그렇죠. 예, 맞춤형 뭐를 내놔야죠. 오히려 이게 찬스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참 아쉽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참 이 국민의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미래밖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분 저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어디 뭐 캠핑장 온 줄 뭐 알았어요. 화보 찍어요? 캠핑장 온 줄 알았어요. 자,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돌았어요. 뭐냐면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 나가기는 조금 이게 뭐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경북지사를 지금 나가고 김재원 의원은 대구시장을 나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측근들이 지금 다 기억. 왜냐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을 해야 그 자리가 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 가서 돈 좀 이제 벌 수 있잖아요. 네. 당대표 해봤자 별 돈 버는 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걸 장성철이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실제 이게 소문이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돌아요. 그리고 김문수 캠프 해단식 때 나를 왜 자꾸만 쓰레기 더미 쓰레기 더미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게 나를 쓰레기 더미로 밀어넣는 거다 하면서 또 한마디 굉장히 저는 그거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네. 뭐 당대표 해봤자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했어요. 당비도 내야 되고. 예, 당비는 250만 원인가 내야 돼요. 맨날 한 대표 보니까 돈만 엄청 냈다고 그러는데. 뭐 버카는 좀 뭐 넉넉하게 쓸 수 있지만 버카 딱 용도가 제한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 대표 한다고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풍족한 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는 알만해요. 예. 참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도대체 뭐에 관심이 팔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대선에서 낙선하신 분이 지방선거에 나가면 서울시장 도전하고 이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경북지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 루머 자체만으로 당에서 좀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그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 제목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네네네.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루머를 들으면서 이거 지금 축소지향의 국민의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루머 나오는 게 다 경북지사, 대구시장, 당의 텃밭 중에서도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에 안전한 곳에 가겠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까? 어디 하나 뭐 용감하게 투신해서 정말 그 민주당의 핵심 후보를 이겨보겠다. 네. 이런 그 결기를 보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정말로 경북지사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그 자체로 세간에서 아마 조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이제 경북 영천 출신이고 네네. 중고등학교를 경북 중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네네. 대구에서. 근데 대구 하면 김문수 정치 인생에서 정말 흑역사거든요. 그렇죠. 2016년. 네. 네, 제가 그때 이제 김문수라는 정치인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아니, 대권을 노린다는 사람이 저는 그때 종로 나가 출마해라. 예, 부천에서 3선, 국회의원 3선하고 경기도지사 2번 했으니까 이제 서울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나와도 당선돼야지 뭐 대권 후보 뭐 이렇게 좀 더 탄력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고향 가겠다는 거예요. 고향 가겠다. 왜 그럼 고향을 가느냐? 대구를 왜 가느냐? 이건 퇴행 아니냐? 정치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행을 하고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천이 고향이고 태어났고 그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는데
그 TK 사람들이 자기가 TK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갖고 바둑도 두 집 내고 두 집 내야지 사는 거 아니냐. 아상연호 살타 아니냐. 그러니까 TK의 확실한 이거를 근거지를 만들어 놔야지 뭐 대권이고 나발이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거기 갔어요. 네. 갔다 근데 그 김부겸한테 22%? 그건 정말 치욕적인 예, 수치죠. 수성갑에서 예? 그것도 대구의 수성갑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갑에서 22% 차인가 김부겸한테 그 대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갈 데 없이 누가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정치인이 됐어요. 그때 정광훈한테. 그렇죠. 정강훈한테 의탁했죠. 예, 어디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정광훈한테 그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 2016년에 치욕적인 대구 그 선거. 근데 이 정치 인생 마무리를 그러면 고향 가서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뭐 따뜻하게. 그때 그 한풀이도 좀 하고. 네. 그죠? 뭐 본인 어머니 또 빚진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대선 후보 나온다고 그래서 참 그 누구도 지금 당의 어떤 방향성, 당이 어떻게 될 건지, 당원들 좀 모집하고 당을 어떻게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일은 있어요. 일을 빼고 이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지지율 20% 되는 정당,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 국민이 가지고 들어간 갑작스러운 이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 부동산 이 대출 억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지금 당원 모집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한동훈 삼촌TV 저희가 보여주셨지만 거기 위에 이제 지금 올려놨습니다. 당원 가입 운동. 이 여름날 땡볕에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당원 가입을 어떻게든 좀 해서 국민의힘을 살려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오늘 그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자, 그런데요. 예. 신세계 하는데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한동훈 대표 오셨다. 한동훈 대표. 와. 대박. 한동훈 대표 오셨어요? 예, 대표님 멋있어요.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싣고 가야 되거니. 빨리 찍어요. 지금 못 찍어. 원래 하려고 한걸 때 찍어. 한걸 때. 네, 오늘인가요? 그죠? 네, 오늘. 네,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지금 당원 모집 운동을 하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참 이분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생하시면서 당원 모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사실은 군량미 비축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요.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언제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힘들을 이제 비축하고 있는 건데, 참 이거 보면 지금 당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직전 대선에서 총사령관이었던 분은 음. 안전한 후방에 가서 본인은 보급받겠다고 네. 그러고 있는데 저렇게 최전선에서 총알 하나라도 더 모으려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저런 자발적인 당원들의 목소리와 힘이 당의 운영에 반영이 될 때 당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발 그렇게 돼야 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당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과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참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요, 다 요즘 다 자기들 지역구 가서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옛날 누구예요?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했던가요? 뭐 처박혀 있다고? 다 국회의원들 처박혀서 그냥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중요한 문제가 터져도 그냥 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지금 터졌지 않습니까? 전 어제 뉴스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거 2030들 이제 난리 났다. 내 집 마련은 이제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든지 문제에 대해서 좀 느끼고 해결책을 해주고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고통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우리 대통령실 정책 아닌데요? 이래버립니다. 그럼 뭐 누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얄팍하게 본인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아까 김영준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딴 거 없어요. 정치 이슈 필요 없어요. 내 삶을 어떻게 어느 정당이 있을 때 피해를 줬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지가 확 몸에 박혀요. 예?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결국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권 교체를 선택을 하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좀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참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이게 휴일 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한번 찾아가서 격려하시면 많은 분들께서도 힘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시면요. 네. 전화 한 통 하루 당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010-9170-8753.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고민상담소. 고민상담소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감독님 한번 보시면 dhan2025gmail.com 거기로 여러분들 고민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뭐 그런 쌍방향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